아이고 롯데야. 네, 아이고 롯데야 452회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네, 오늘은 한 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 좀 자체 분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나승엽 선수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일단 31번을 받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작년 시즌에 나승엽 선수의 좀 아쉬운 성적에 대해서 조금 그 기록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군 문제를 이제 상무를 가가지고 바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상무에 떨어지면서 4월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1번을 물려받은 건 아니고 이어받은 거죠. 예, 이어받게 되면서 누구보다 이제 아섭 선배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31번을 네가 31번 달게 돼서 기쁘다면서 2년 차인데 더 잘할 때가 됐다. 31번을 달고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제 손아섭 선수가 응원을 나승엽 선수한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1년밖에 같이 안 뛰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 아섭 선배와는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그라운드 안팎에서 정말 많은 걸 챙겨줬다. 아섭 선배를 보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에서 어떻게 운동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걸 배웠다면서 아섭 선배는 가장 존경하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동변상련까지는 아닌데 좀 공통점을 느꼈을까요? 물론 체격은 다릅니다만은 내야수로 들어왔는데 외야수로 좀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공감대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작년에는 이제 나승엽 선수가 그 내야로 거의 다 뛰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어쩌면은 손아섭 선수가 본인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어린 후배들을 챙기는 거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이제 네가 내 자리를 채워달라 이런 느낌도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롯데 31번을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섭 선배의 뒤를 이어서 잘 이어서 롯데 31번에 어울린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아섭 선수도 역시나 NC에서도 31번을 달기 때문에 이제 31번 간의 그 대결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아섭 선배와 그라운드에서 대결하게 된다면 기분이 묘할 것 같다. 그래도 프로의 세계니까 야구장 안에서는 승부에만 집중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이제 뭐 오퍼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거를 좀 이제 뿌리치고 이제 롯데 입단을 하게 됐는데 야수 최대어로 평가를 받고 굉장히 기대치가 컸습니다만은 지난 시즌 사실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60경기에서 타율 2할 4리 113타수 24안타 2홈런 10타점 16득점 OPS 0.563. 아쉬운 거에 넘어서 사실 좀 부진을 했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선수가 손아섭 선수를 따라가려면 끝없는 노력이 필요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나승엽 선수 본인이 했어요. 지난해에는 정말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다. 공을 맞히는데 급급해서 제대로 내 타격을 펼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자, 여기서 과연 공을 맞히는데 급급한 것이 그 나승엽 선수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즌에 좀 그 출장 기록을 보면은 총 60경기에 출장을 했고 128타석에 이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본 거는 제 기억으로도 그 시즌 초반에는 이제 선발로 많이 나오다가 한 여름쯤부터는 거의 이제 대주자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 기억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표와 같습니다. 5월, 6월에는 확실히 이제 타석 수가 많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제 타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12경기 출장에 10경기 선발 출장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선발로 더 많이 나왔죠. 선발로 더 많이 나왔고 7경기를 1루수로 나왔고 2경기를 지명타자로 나왔고 1경기를 3루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루 대수비를 2경기 나왔고 그래서 5월달은 그 월간 성적이 좋았어요. 2할 6분 8리 타율 기록했고 출루율 3할 3분 3리, 장타율 2할 9분 3리, OPS 0.626. 물론 이제 장타율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20살 선수가 나름대로 이런 자기 그 배트에 맞추는 그런 타격을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임팩트 있는 하약도 많았어요. 그래서 월간 그 성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월간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5월 달에
일단은 거의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5월 12일부터 보시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거의 맨날 나왔거든요. 12일, 13일, 14일, 15일, 18일, 19일, 21일, 22일, 23일, 27일, 29일 거의 다 맨날 나왔고 거의 이제 스타팅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계속 이제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좀 이제 성적이 나왔었고 사실 이제 제일 성적이 고점이었을 시기가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확 꺾이기 전에 성적이 이제 5월 21일까지 이때만 해도 이제 3할 3푼 출루율 4할 장타율 3할 지분 OPS 0.770이었고 이 뒤로 5월 22일 두산전에서 5타수 무안타 치면서 이제 성적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어린 선수고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쯤 이제 경기를 치렀을 시점에 이제 이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이 됐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성적이 떨어지게 된 건데 이 뒤를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6월달에 11경기 출장을 했고 6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6경기 3루수로 나왔고 5경기에 대타로 나갔습니다. 네. 5월에 비해서 이제 선발 출장이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7월이 되면서 한 경기 출장에 그칩니다. 물론 7월은 경기 수 자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다시들 아시다시피 올림픽과 그 해저 사태 때문에 경기 수가 되게 작았는데 이러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고 거의 이제 나승엽 선수가 선발로는 거의 못 나오고 이제 백업으로서 대타, 대수비, 대주자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8월에는 5경기에 출장을 했고 이제 3경기에 선발이 나갔는데 3루수로 3경기 나갔고 네 그리고 1루수로 한 경기 나왔습니다. 3경기 선발이 아니고 4경기 선발인가? 잠깐만요. 제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4경기 선발이군요. 3경기 선발입니다. 3경기 선발. 네. 7월 기록하고 제가 섞어가지고 봤네요. 네. 7월에는 1루 대수비로 한 경기 나갔고 8월에는 3루수로 3경기 선발에 나갔고 나머지 2경기는 1루 대수비 한 경기 1루 대주자 한 경기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고 이제 9월 10월이 완전히 선발 출장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10월은 심했어요. 9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14경기에 이제 출장을 했는데 6경기 선발로 나갔고 3루수로 4경기, 1루수로 2경기, 그리고 대타로 4경기, 대주자로 1경기였고 대수비로 2경기, 그리고 3루 대수비로 1루 대수비 2경기, 3루 대수비 1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17경기 출장을 해서 1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월에는 완전히 이제 선발로는 못 나가고 대타 대수비로 역할을 했고 1루수로 1경기를 출장했고 대타로 8경기, 대주자로 2경기, 1루 대수비 6경기, 3루 대수비 1경기로서 거의 대타랑 1루 대수비 요원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프로 1년차의 20살 선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좀 마당새 기형인 것 같아요. 타자에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대타 출전을 해서 이런 좋은 타격을 하는 게 대단히 힘들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네, 그런 것이 이제 갓 20살인 선수가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나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뭔가 만능 열쇠처럼 이렇게 기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도 이제 1루, 3루 고정이 되지도 않았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뭐 선발, 뭐 대타, 대수비, 대주자 뭐 가리지 않고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승엽 선수가 자기의 그런 감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144경기 페넌트 레이스에 계속 이제 1군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 힘이 들다고 보거든요. 첫 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1군 벤치에는 나가 있는데 선발로 거의 못 나가는 상태가 특히 이제 하반기, 후반기부터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뭐 루틴이나 그런 밸런스를 거의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팀에 필요할 때는 이제 포지션도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타로 이제 나가야 되고 대주자로 나가야 되고 대수비로 나가야 되니까 아마 정상 컨디션인 상태에서 경기를 나가는 게 거의 안 될 거예요. 후반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본인도 사실은 좀 의기소침해지는 게 없었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본인이 이제 아마추어 때는 정말 최고의 선수였고 그리고 미국 진출까지 그래도 이제 오퍼가 온 상황에서 롯데로 왔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제 기록이 안 나오고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걸 느끼니까 많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제 공을 맞히는 데 급급한 타격을 하고 제대로 내 타격을 펼치지 못한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의 그런 힘든 부분은 나승엽 선수의 뭐 그런 기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4, 5, 6월에는 괜찮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승엽 선수의 기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첫 해인 20살 선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뛰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이제 나승엽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고 당장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용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팀의 기조는 이런 칠링이 높은 유망주, 그러니까 장차 팀의 핵심으로 뛰어줘야 될 이제 어린 선수들은 퓨처스에서 주전으로 1, 2년 정도 계속 주전 뛰는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뭐 배성근, 김민수, 추재현 이런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이 실제로 퓨처스 1, 2년 정도 주전으로 뛰니까 자기만의 이런 한 시즌에 뛰는 관리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1군에서 자기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승엽 선수는 그런 프로 무대에서 한 시즌을 이제 온전히 뛰는 그런 노하우를 자기가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1군에서 거의 이제 벤치 멤버로서, 백업 멤버로서 이렇게 계속 한 시즌을 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귀한 시간에 조금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확실한 건 나승엽 선수가 우리 팀의 주전으로 뛰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1년을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좀 시간을 써버린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백업 요원으로서 뭔가 확실한 역할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선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시즌을 내는 그런 그 노하우, 한 시즌을 보내는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가 대타나 대수비 상황에 맞춰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선수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쯤에 나가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대타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고, 특히 대타라는 거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경기 후반부에 중요할 때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이 20살 어린 선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그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긴장도 덜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는데, 이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승엽 선수 기용에 관해서는 이런 팀의 전반적인 육성 기조와 좀 반대로 갔던 게 22년 시즌에 나승엽 선수 활용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이 작년에 좀 아쉬운 모습은 나승엽 선수가 모자랐다기보다는 뭐랄까 선수의 상황에 맞는 그런 기용을 해주지 못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물론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비록 아쉬움이 많은 시즌이어도 프로 무대를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특별히 느꼈지만은 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 헛스윙을 하더라도 나만의 타격을 펼치라 할 것이다. 또한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 쉼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좋죠. 일단 나승엽 선수가 너무 체격이 이제 마른 체격? 물론 마른 건 아니겠죠. 물론 일반인 치고는 되게 좋은 몸이겠지만 야구 선수 치고는 되게 슬림한 몸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몸이 다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20살이면은.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뭐 남성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좀 몸이 굵어지고 뼈대도 넓어지고 확실히 조금 뭐랄까 3차 성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소년에서 확실히 남자로 좀 자라는 게 있다고 좀 보거든요. 뭐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나승엽 선수가 조금 더 먹으면은 아마 힘도 더 붙고, 아마 웨이트도 지금 하면서 좀 더 체력이 힘이 세지면은 지금같이 좀 컨택트는 괜찮은데 그 타구가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는 문제만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빠른 병력 이행을 결정하고 상무에 지원을 했는데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앞에 말했듯이 이런 나승엽 선수 같이 확실한 실링이 있는 어린 선수들은 퓨처스에서 1년, 2년 이렇게 주전으로 한 시즌 뛰어보면서 자기만의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상무에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 상무에서 퓨처스에서 그러면 이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기회를 받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4월에 추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할 스프링 캠프를 준비 중인 나승엽은 상무 제도전과 관련해가지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롯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은 입대를 연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승엽 선수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합격했다면 좋았을 텐데 고민이 더 많아졌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다. 구단과 상의한 뒤에 선택할 텐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스프링 캠프에서 내기량을 잘 보여준다면 입대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스프링 캠프에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해도 나승엽 선수가 올 시즌에 그 주전으로서 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 1루, 3루를 많이 뛰었는데 사실 1루, 3루 전부 다 이제 자리가 확실한 상황이 되었어요. 뭐 정훈 선수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3루에 한동희 선수 있고 물론 이제 1루, 3루 백업으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사실 나승엽 선수가 2년 차에도 한 시즌을 풀로 치르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백업으로만 역할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선수가 성장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외야로 나간다고 쳐도 물론 이제 뭐 우익수 자리가 비어 있고 좌익수 전준 선수도 이제 때때로 이제 뭐 휴식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외야 경험이 거의 없는 나승엽 선수가 들어갈 자리는 아닐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나승엽 선수가 내년 시즌에 1군에서 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선수의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무에 재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상무에 가가지고 이제 퓨처스에서 이제 병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전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한 시즌을 잘 뛰는 그런 방법을 익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상무가 또 타자들은 워낙 성장하는 게 확실한 곳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상무에 재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를 못 가게 돼도 애매하게 이제 1군에서 그런 올 시즌처럼 지난 시즌처럼 이제 대타 대수비로 그렇게 막 기용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역할을 부여를 해주면 좋겠어요. 아예 퓨처스에서 뭐 계속 이제 주전으로 뛰다가 이제 구멍이 났을 때 올라와가지고 아예 주전으로 뛰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이제 그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해야 될 역할을 나승엽 선수가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수비적인 측면도 물론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내야 유틸리티로 뛸 만큼의 수비력은 또 사실 아니기도 하고, 또 주력도 사실은 대주자로 뛸 만한 주력은 또 사실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지난 시즌 좌타 대타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대타로서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난 지난 시즌에 60경기 27경기 선발 출장했는데 대타 대주자로서 17타석을 부여를 받았고 17타수 4안타 3볼넷 2타점 6삼진에서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 2푼4리, 출루율 3할 5푼 3리, 장타율 2할 2푼 4리, OPS 0.567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타율하고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 굴이 더 높네요. 굴이 더 높은데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출루율은 굉장히 높았다는 점. 네, 출루율은 3안타 3볼넷이니까요. 이제 3할 5푼 4리로서 이제 공은 잘 봤는데 대신에 또 삼진도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대타라는 게 삼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적극적인 스윙을 해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삼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대타로 썼을 때도 그렇게 성적이 뭐 훌륭하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수를 작년과 같이 쓰는 거는 낭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때를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무에 붙지 못하면은 애매하게 1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퓨처스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정해주고 이제 선발로서 계속 뛰는 그런 경험을 부여를 해주면서 자기가 한 시즌 뛰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게 해주고, 이제 1군 자리에서 1루, 3루에서 뭔가 구멍이 생겼을 때 그곳을 메우는, 그러니까 대타 교체 출장이 아니고 스타팅으로 나가는 역할로 부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승엽 선수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개인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하지 않는 편이다. 자칫 그 목표를 의식해서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난해와는 비교해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울러 이대호 선배가 마지막 시즌에 롯데에서 우승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승엽 선수의 얘기였는데, 확실한 건 이제 우리 팀의 코어 유망주이고 또 얼마 없는 자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또 큰 계약금을 줬고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게끔 이제 32번에 번호를 받았다시피 선한수 선수만큼이나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는 게 이제 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팬들도 좀 이제 시간을 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 팀이 그런 유망주의 무덤이라는 굉장히 슬픈 별명이 붙은 이유는 너무 빠르게 그런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욕심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욕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야구 선수도 사람이고, 특히 이런 20살, 21살 어린 선수들이 이런 안 좋은 댓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면 당연히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당연히 없어지죠. 내가 오늘 또 못하면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또 길 다니다가도 나를 알아보고 또 괜히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정말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우리 동생들, 뭐 아들들 이런 나이잖아요. 이제 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정말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안 좋은 얘기는 그냥 사석에서 이제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주고, 무엇보다도 2년 풀시즌을 주전으로 뛰는 경험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알고 롯데야 352회 시간이었고요. 나승엽 선수 얘기를 오늘은 좀 위주로 해봤습니다.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볼 만한 이제 소식이 있으면 이런 좀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관점을 또 얘기할 테니까요. 뭐 또 댓글로 또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우리 팀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